오늘도 또 여러 가지 문구들이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줄에 맨 뒤 줄에도 일본에서 오셨어요? 아 여러분들이 지금 오셨네요. 네, 여기 오신 팬분들께 인사 정식으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이렇게 제 영화만을 길게 찍는 시간을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와야 할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신 게 저라는 배우를 궁금해 해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런 사람한테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떠올려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는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서 대답을 길고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 정도를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오니까 또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네요.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많은 말들을 조리 있게 잘해줄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전소리 배우의 단편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과거 작품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드셨는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이따가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 여러분 질문도 같이 받아볼 테니 오늘 전소리 배우에게 궁금하셨던 것들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 중이니 전소리 배우는 오늘 이야기 중간중간에 여러 곳으로 시선을 분산해서 요거를 그런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이 쓰이죠. 팬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할지를 저 역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 배우 전소리의 넘버원 팬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기생수 최근에 많이 다들 보고 오셨죠? 하이디는 잘 있죠? 오늘 같이 오진 못했지만 그 작품의 얘기로 최근작으로 사실은 배우가 얘기될 일이 많죠. 제가 방금 기생수 얘기를 꺼낸 것처럼 기생수 작품이 공개가 됐고 또 이후에 차기작을 준비 중인 배우 전소니라고 일단 소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은 사실 배우를 소개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떤 작품을 찍었고 어떤 작품을 그간 있었고 어떤 작품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작품 리스트 말고 본인이 소개하는 전소니에는 어떤 단어들을 넣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것도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소개를 하려면 어떻게 전소니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으니까 기자님과 같이 했던 팟캐스트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똑같은 걸 제가 여쭤봤었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게 참 기자님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항상 누군가의 말로 소개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싶은지 묻는 게 되게 허를 찔린 기분이다 했고 그때도 되게 어떻게 답할지 몰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요즘에 집순이고요. 청소에 미친 사람이고요. 그리고 봄이 너무 행복한 전소니입니다. 근데 집순이 경향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원래 집에 자주 있잖아요. 나가기도 하지만 집을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꼭 하루에 한 번은 밖에 나가야 되는 집순이였는데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집순이이자 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소니 배우를 소개를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한 회차 같이 인터뷰로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첫 질문으로 똑같은 걸 여쭤봤어요. 근데 굳이 이 질문을 제가 다시 드렸던 이유는 본인의 소개로 말하는 가장 궁금한 배우 중에 한 명이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나 이걸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대답이 저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소니 씨는 항상 본인의 상태를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하고 말해줄지 늘 기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니 씨와 인터뷰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하고 싶은데 어떤 걸 추가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좀 심각한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 요즘 꿈을 좀 많이 꾸고요. 뭐가 있을까? 밥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 진짜 어렵네요. 실패요. 다음에 제가 다른 기회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해서 최근에 전손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번 배우전의 주인공이 된 소감이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소울메이트를 비롯해서 오늘 보신 작품들이 4월 한 달간 상영이 세상마다 시네마에 됐었어요. 이미 그렇게 됐었고, 배우에게는 아마 이런 기쁨과 부담이 동시에 있는 자리였겠죠. 팬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오랜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다라는 기쁨이 있고, 대신 조건은 나의 초기작을 모두가 관람한 상태여야 한다라는 옵션이 붙어있죠. 초기 작품으로 배우전을 여는 소감은 어땠어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뭐랄까 등가교환 같은 느낌이랄까 좋은 거를 줄 테니까 싫은 것도 해야 돼 이런 느낌. 근데 너무 어릴 때 상상만 해봤던 일인 것 같아요. 배우전을 한다는 거가. 저는 여기서 하는 대단한 남편 영화제의 영화가 상영이 됐을 때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배우전을 한다는 게 너무 뭔가 감격이 되는 일이어가지고 초기작을 틀어야 하는 수모를 감싸고서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팬분들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아직도 조금 잘 모르겠는데 보고 싶어하는 관객분들께 볼 수 있는 시간을 저도 그리고 보고 싶고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저한테도 항상 기다려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핑계가 될 때 항상 하고 싶어요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자리해서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과거작이 공개된 수모를 오늘 겪으시면서까지 팬분들을 만나러 일단 달려오셨고요. 최근 찍은 작품들보다는 오늘 아마 상영된 이야기 중심으로, 그리고 배우 전소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누게 되겠죠. 4편의 단편, 중편의 한 편 섞인 작품들을 보셨는데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근데 일단 눈에 띄는 공통점이라면 가장 마지막에 보셨던 2020년 작인 반나를 제외하고 전부 2017년 작품이거든요. 그 2017년 즈음을 전소희 배우가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먼저 드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상영된 작품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3편을 그 시기에 촬영을 했고, 또 장편 여자들도 그때 출연을 했었고, 그 즈음에 동시에 상업작품 영화도 찍고 있었죠. 그래서 본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좀 구체적으로 실감하게 된 해이지 않을까라는 짐작 정도가 되는데, 좀 멀어진 이야기이긴 하지만 2017년 즈음을 돌아보면 어떤 해였던 것 같아요? 일단 잠깐만 답변 번외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저 이렇게 대답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꾸 지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자꾸 지워져가지고 되게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깝기도 하고 표정들이 너무 잘 보여서 너무 떨리네요. 우와 진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7년에 작품들이 나왔던 거고, 제가 이 작품들을 촬영했던 거는 아마 2015년, 6년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한테 첫 번째 가장 큰 혼란이 왔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쯤이 처음으로 배우를 계속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시기였고, 또 아마 제가 2017년에 나온 작품이지만 언제 찍었다고 특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단편들을 촬영을 하다 보면 사실 완성이 담보되지 않거든요. 저는 촬영 오디션에 붙어서 촬영을 가고 작품을 하는 일이 저한테는 너무 벅차고 기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1, 2년이 지나면서 이게 시간이 가도 완성이 안 되기도 하네를 겪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또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영화제에서 영화를 틀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왜 나는
분명히 영화를 했는데 극장에서 상영할 수 없고 내가 영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는 나 혼자 착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2016년은 또 가장 치열하게 작업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와닿지 않고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계속해서 현장에 있고 싶고 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강했고 그러다가 지쳐서 막 머리도 자르고 막 뭔가 이렇게 막 되게 큰 변화들을 제 안에 일으켜 놓고 또 오디션에 가서 듣는 말들이 변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힘든 과정이 지나가니까 그게 밖으로 드러나 보이나 보다 하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때쯤부터 뭔가 그전에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같은 친구들이랑 작업을 하더라도 저한테 주로 주는 역할들이 좀 뭐랄까 새침대기 막 조금 까칠하고 막 아니면 연애 뭐 멜로물인데 되게 이렇게 확 손에 안 잡히는 상대라든지 좀 그런 역할이 자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원물이라든지 뭐 드라마, 가족 이야기라든지 막 그런 다양한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뭐랄까 자꾸 그 안에 있는 역할만 오지 싶어서 저를 막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잘라보고 하면서 조금은 다른 결의 작품들을 하게 됐고 그때쯤에 했던 작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쯤에는 오디션에 갔을 때 되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막 그리고 항상 제가 오디션에 가면 제가 어려운 입장이잖아요. 되게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 때쯤엔 뭔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나를 더 어려워하고 궁금해하고 이런 과정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내 생각 같지 않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되게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기억이 돼요. 안 그래도 그 시기에 가장 크게 했던 고민이 뭐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 돌파하려고 했었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에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정말 내가 배우를 계속해도 되나라는 의문을 최초로 갖기 시작한 시기였고 그것의 돌파는 정말 쉬지 않고 뭐든 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뭐 돌파구를 찾았던 것 같죠. 그 즈음에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의 표현대로 뒤집어 놓고 다 바꿔놨을 때 본인에 대한 평가는 이전에 이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들이 바뀐 것 같았어요? 그 전에는 뭐랄까 저한테 뭐 아이돌 같은 걸 하는 건 어떠냐 막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배우가 되기에는 뭐랄까 사람이 깊이가 없다 막 너무 밝고 예쁘장해 보인다 그냥 그런 법한 많은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델을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게 너무 싫고 이제 진짜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뭐랄까 막 조금은 다른 작품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좀 제가 기억하는 너무 좋았던 평가는 그 죄 많은 소녀 감독님이 해주셨던 말이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그 무국적의 사람 같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뭐랄까 나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저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무 쉽게 나를 다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것 같고 막 왜 나를 그렇게 쉽게 판단해? 막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왔을 때 좋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린 마음에 더 모르겠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술을 너무 읽힌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읽히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욕심이라면 욕심이고 욕망이라면 욕망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을 때 희한하게 기회가 더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전설적인 그 배우들의 얘기에 되게 많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가장 흥미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랑 캐스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배우들의 전설적인 이야기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무언가를 초탈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본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 같은 게 있을 텐데, 당시의 창작자들에게 전소니 배우가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오늘 상영한 작품들 각각에는 어떤 애정 혹은 가장 강렬한 기억이 있는지 하나씩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찌르다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있는 작품이에요? 찌르다를 하면서는 사실은 정말 기억이 잘 없어요. 왜냐면 저 때쯤에는 되게 밤샘 촬영이 되게 많았고 여러 작품을 하고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찌르다를 그 학교 동기의 친구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는데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읽어봤는데 재미있고, 그리고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어서 거절할 이유가 없겠다 하고 갔었고, 진짜로 기억이 잘 없어요. 막 잠도 잘 못 자고 이럴 때여서 뭐가 이렇게 휘리릭 지나가면서 찍은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저는 이번 이 작품 처음 봤거든요. 찌르다 처음 봤는데 소니 씨가 되게 아담한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상대 배우분이 더 작더라고요. 그 카메라에서. 그게 저는 되게 신기한 그림으로 보였어요. 늘 누군가보다 약간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게 소니 씨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 저에게도 이번에 생긴 작품이기도 하고요.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사실 팬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단편작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은 저한테 특별한 작품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학교를 졸업했고, 근데 이 작품의 연출은 학교를 재학 중인 후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안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시나리오를 읽고 되게 고민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아마 되게 오래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역할은 한 친구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친구였고, 한 친구는 오디션에서 이 배역을 맡게 된 친구였고, 근데 셋이 동갑이었어요. 연출 친구까지. 그래서 결국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작품이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이런 작품인데 내가 너무 고민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 하겠다고 하고 이 친구들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아마 카페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동갑의 친구들이었고, 그러고 저희가 연습실에 갔어요. 빌려서 뭐 리허설을 해보겠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연습을 하고 리딩을 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아예 낯선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는 게 오랜만이었나? 모르겠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시작하는 작업이, 왜냐면 학교 다닐 때 동기들이랑 했다거나 아니면 사이에 누가 한 명만 있어도 좀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는 낯섦이.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 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저는 이 친구들 두 친구의 분량보다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붙는 씬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 처음에 미나 역할을 하는 이주연 배우랑 연습실에서 이제 그 씬을 하는데, 제 기억에 이주연 배우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그 연습실에. 그래서 저 사람이 미나구나 봤는데 너무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뭐 지켜줘야 될 것 같은 사람 같은 게 첫인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늦었으니까 사적인 대화를 못 하고 이제 리허설을 먼저 했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 대사를 하는데 넌 나한테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어? 이러는데 한순간 내가 너무 잘못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독립영화를 하는 동안에는 좀 되게 강렬하게 느꼈던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누가 한 걸까? 이 배우가 한 걸까? 이 대본이 한 걸까? 이 환경이 한 걸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막 그때쯤에 또 막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식으로 저를 되게 더 연기라는 거에 더 파고들게 만들고 더 하고 싶게 만들고 해줬던 어떤 순간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어서 저는 이 작품을 좀 특별하게 기억해요. 되게 강렬한 경험이네요. 제 경험도 아닌데 와 그런 느낌을 가지는 순간에 내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상상을 얘기 들으면서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알고리즘과 나아가서 죄만의 소녀라는 작품이 있지만 두 작품에서 교복을 입었어요. 고등학생 역할이니까요. 근데 이 나이 또래의 배우치고 되게 교복을 안 입었던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거든요. 왜냐면 학원물을 진짜 많이 찍게 되거든요. 단편 작업을 하게 되거나 독립영화를 찍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20대 배우들이 교복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라는 의문을 이번에 처음 가지게 됐거든요. 그게 진짜 슬픈 점이에요. 제 사진첩에는 온갖 가지가지 교복을 입은 제 사진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작품들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막 하복부터 진짜 치마 밑에 체육복도 입고 자전거도 타고 학교에서도 찍고 밖에서도 찍고 근데 못 본 작품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라는 싱겁지만 중요한 답변을 오늘 듣게 됐고요. 그리고 쉬운 일 아니에요 같은 경우는 중편이에요. 이 작품은 어떤 기억 가지고 있어요? 저게 아마 제가 다른 작품으로 오디션을 받고 그 작품을 하게 됐었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대본을 너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작품은 제가 못하겠다 하고 나온 뒤에 감독님께서 다시 작업을 같이 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이 대본을 봤을 때 독립영화를 하면서 받은 대본들 중에는 조금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랄까 굳이 설명하자면 뭔가 판타지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를. 그리고 어쨌든 저한테 다시 작품을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하고 싶었어요. 조금 긴 호흡으로 주인공의 뭔가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 당시 소중한 경험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게다가 많은 캐스팅이 아니라 정말 딱 두 명이서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어쩌면 좀 그 시기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납이 있습니다. 전 이 단편 너무 좋거든요. 이 단편에 대한 기억은 어때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또 저한테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연기를 해오면서 강렬한 기억과 작품이 어쨌든 저한테도 있긴 있는데요. 작품이라기보단 강렬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들이. 근데 아마도 저의 가장 최초의 기쁨이었을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반나배 감독님과 함께한 기억이에요. 그 전에는 연극 워크숍을 들었다가 제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어서 영화 워크숍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화 수업 중에는 일단 강좌가 3개가 있고요. 교수님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연출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피치를 해요. 소재와 줄거리를 가지고 그러면 모두가 영화를 찍을 수는 없고 그 중에 뽑힌 작품을 가지고 연출을 하나 두고 이제 또 그 안에 팀원들로 분배가 되고 그러고 이제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황 감독은 저와 같은 강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같은 강의 안에서 주로 사실 캐스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왜냐면 서로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연기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얼굴이랑 이름도 나이도 알고 그런데 아마 저 친구가 피치를 했던 김지혜 관람불가라는 멜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상하게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소재가 되게 신박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제 클래스가 아니었는데 그런 작품이 이때 됐대라고 하길래 궁금하다. 너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다 하고 그 작품의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이제 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감독 친구가 저를 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찍었는데 그게 아마 학교에서 상을 탔나?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랑 작업을 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완성이 잘 돼서 그 학교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저는 결국엔 이 완성된 영화가 사람들 앞에서 스크린 앞에 상영이 되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저한테 준 영화였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 클래스가 아니었던 궁금해하는 배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작품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은데 심지어 나랑 같이 수업을 듣지도 않는 감독이 나를 골라준 게 전 너무 신나고 되게 기뻤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기쁨을 저한테 준 작품이고 그리고 정말 거기서 제가 연기를 정말 더럽게 못해요. 근데 그런 나를 제대로 마주보고 진짜 다신 저렇게 안 할 거야 하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든 작품이고 그래서 많이 발전을 저 나름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은이는 되게 저의 영화적인 동료가 되었죠. 그리고 학벌 세탁을 하겠다고 했나? 그러면서 한예종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다시 또 멜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이제 가지고 저한테 보내면서 다시 같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김지혜 관람부가 이후에 이 친구가 이제 졸업 작품을 찍었는데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너의 멜로라면 하고 싶어. 저는 지금도 이 친구가 장편 멜로를 쓴다면 꼭 연기하고 싶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이 쓰는 멜로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반납은 저는 슬퍼요. 근데 제가 이 짧은 이야기에서 슬픔을 느낀다는 게 저는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아마도 이 친구가 이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러브레터에 그 안경 선배 그 유리를 하는 유리 선배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다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그 러브레터에서 얘기되지 않은 그 뒷얘기를 상상하다가 만든 얘기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밌었고 저는 집 앞신의 대사들이 너무 좋았어서 이 작품이 꼭 하고 싶었고 역시나 이 친구의 프로덕션은 너무 행복했었어요. 저는 반납을 상대방의 뒷모습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쓴 각본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각본을 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해본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러브레터의 뒷얘기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기분으로 이 작품을 썼는지가 더 확실하게 와닿는 것 같고 뭐 본인의 연기에 대한 자평까지 우리가 그걸 뭐 수정해줄 수는 없겠지만 전 일단 못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냥 반달 연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 전소희라는 배우가 가진 감정들을 잘 살린 작품이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을 아주 좋아하는 관객 중에 한 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손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현장에 있는 순간을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고 있을 때도 염려되잖아요. 촬영 현장이라는 게 너무 힘든 환경들이니까. 그래서 요즘 촬영 잘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항상 저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그래서 쟤는 저렇게 찍으면서 현장이 그렇게 좋나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손희 씨를 보면서 늘 너무 예쁘다고 생각해요. 현장을 그렇게 연기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아까 우리가 놀랐던 얘기 중에서는 학교에서 찍는 영화들에게서 나에게 멜로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는 초기 작품들을 보고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손희 씨한테는 어떤 여운이 항상 있는데 그게 아까 손희 씨가 얘기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느낌, 누군지 모르겠는 느낌, 그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초기작들의 창작자들이 그걸 아주 잘 소니 씨에게 속된 말로 써먹은 영화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단편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걸 가장 진하게 느낀 작품은 죄 많은 소녀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런데 반납 즈음부터 그러니까 2020년 이때를 기점으로 뭔가 멜로의 기운이 배우에게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멜로가 된 소울메이트라는 작품도 그 이후에 등장을 했고 지금 찍고 있는 멜로 무비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전에 없던 이미지가 입혀지고 있던 시기였을까 반납을 찍을 때 이런 생각을 작품을 보면서 했는데 그 분기점이 아마 화양연화였을까? 이런 드라마 작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본인도 느낀 변화였는지 궁금해요. 나를 미스터리한, 신비한, 여운이 있는 이런 캐릭터에서 조금 멜로의 얼굴로 시장이 봐주고 있구나라는 변화를 느꼈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연기를 너무 못했다고 했던 작품이 그 친구랑 먼저 찍었던 김지혜 관람불가라는 작품인데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첫 작품부터 저한테 멜로를 줬던 거예요. 근데 반납 때 뭐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들은 너한테서 여운 8 멜로 2를 본다면 나는 멜로 8 여운 2로 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왜 그런 거를 못 느꼈냐면 화양연화 때에 저를 캐스팅하셨던 이유를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감독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악질경찰의 현장에 계셨던 누군가가 감독님께 개인적으로 저를 추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화양연화로 인해서 저한테서 멜로를 발견하신 분들은 많겠지만 그 전에 화양연화의 감독님은 저한테서 멜로를 발견해서 저한테 지수를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친구가 뭔가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배우를 하면서 조금 가끔 속상하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요. 보여드린 거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한테 멜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열어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던 것들을 화양연화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이 사람 안에서 멜로를 찾아내 주실 수 있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로 발견된 저기 가지고 오셨네요. 화양연화 때 너무 어린 좋아한다. 지수, 작은 지수 우리가 불렀던 그 작품을 사진에도 가지고 오셨는데 저 때도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스크린을 보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클로즈업 할수록 너무 예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쁜 배우들 당연히 너무 많죠. 그리고 저도 직업적으로 얼마나 예쁜 배우들을 많이 보겠어요. 근데 소니 씨한테 제가 느끼는 예쁘다는 느낌은 곱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근데 그거는 좀 정서적인 게 섞인 단어인 거죠. 그냥 막 기계처럼 예쁘게 생긴 게 아니라 무언가 정서를 담은 되게 서정적인 고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저 작품에서도 화양연화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의 작품에서도 클로즈업 되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상영된 4편의 단편에서도 이거는 제 착각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카메라가 혹은 연출자가 그걸 아는구나 싶은 장면들을 몇 개 저는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걸 아는 듯한 장면들을 만날 때 내 마음과 통했네라는 생각을 늘 하곤 하는데 화면상으로 볼 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얼굴에서도 좋고 혹은 전체적으로 신체를 쓰는 방법에서도 좋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무언가는 뭘까요? 정말 뻔하지 않은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아무래도 눈동자가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끔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연기를 할 때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들면 내 몸이 그렇게 되겠지 하는 때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믿는 게 눈동자인 것 같아요. 눈동자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자기 눈동자를 그렇게 기민하게 읽는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눈동자도 아주
유심히 보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소울메이트 작업을 마치고 나서 제가 그 소울메이트를 취재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때문에 소민 씨를 인터뷰했을 때 얘기했던 많은 말 중에 제 마음에 되게 오래 남았던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담이 눈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연기했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그만큼 절박했어요 라는 뜻이지만 저는 그 순간에 상대 배우의 눈에 매달렸다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건 그만큼 상대를 유심히 바라보고 내 리액션을 결정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고받는 그 연기의 힘을 굉장히 잘 읽어낼 줄 아는 배우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있고 앞으로도 그 좋은 눈동자, 눈알이 좋은 배우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그냥 눈이 좋은 게 아니라 눈알이 좋은 배우가 있는데 소니 씨도 그 중에 한 명이죠. 계속 그 여운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줄 기회가 있다면 좋겠고요. 이런 작품들을 이전 것들을 쭉 볼 때 그 작품에 나오는 대사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 배우의 질문으로 바꿔보는 건 제가 즐겨하는 되게 치사한 방식의 질문 만들기인데 오늘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쉬운 일 아니에요를 보면은 이 민성이라는 캐릭터가 밤이 되면 우린 서로를 기억해줘야 한다는 말 기억나? 하면서 그 말에 기대서 사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기억을 수정할 때 그렇게 말을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세계관 안에 놓인다면 전순이는 어떤 타입의 인간일까 궁금해요. 적극적으로 기억을 되찾기 위해서 애쓸까? 아니면 포기하는 사람일까? 저한테는 기억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생존에 있어서. 진짜 기억을 많이 팔아먹고 사는 것 같고 이거를 막 우리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나 경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게을러서 일기를 잘 못 쓰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그 어릴 때 숙제로 쓴 일기 말고 처음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내 기억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뭔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의 마음은 모를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지나갔다고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한 순간이 기억나는 거는 버스 타고 막 가고 있는데 창밖을 보다가 근데 나는 고등학교 때 책상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뭘 먹은 거나 뭐 교실의 풍경이나 그 뭐 여러 가지 기억은 나는데 이게 내 시야에 있는 기억이지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들을 되게 많이 갖고 싶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뭔가 기억들이 점점 쌓이면서 이게 뭐 신체적으로 뭐 나이를 먹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기억들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잊혀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요.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싶고 내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싶고 그래요. 그런 전소희에게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 정말 최고의 공포 영화겠네요. 모든 기억이 지워져 버리는 그런 경우. 저는 한 번도 해본 생각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살면서 느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는데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은 어딘가 좀 다른 구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이상한 구석이 있구나. 이상한 구석이라기보다 구체적인 구석 같아요.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까지 좀 하고 들어가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상이 아닐까. 저는 그냥 어느 떡볶이 먹을지 모를 정도의 기억만 있거든요. 오늘 배우전 통해서 전소희 배우와 조금 더 가깝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오셨겠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질문을 받아보고 좀 더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떨려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너무 말이 많은가요? 네? 그럼 말이 많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많다고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더 많이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전소희 배우에게 따뜻한 미소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드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주고 싶으신지 손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리다고 하니까 같이 떠시잖아요.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네.
우선 영화들 너무 잘 봤고 저는 마지막에 상영했던 반납이라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보면 그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유정이 북커버를 씌우는 습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님한테도 혹시 그렇게 누군가로 인해서 생겨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생긴 습관.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남기고 간 습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기엔 떠오르는 게 없네요. 그럼 질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어. 굳이 타입을 따지자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타입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타입이에요. 주변의 경우를 한정을 했을 때. 많이 받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20대가 지나서 왔거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때 저의 자아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 도화선이 됐던 지점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많은 걸 흡수해. 그래서 내가 너무 스펀지 같은 사람이어서 진짜 그 흡수한 것들을 만약에 다시 이렇게 뱉어내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괴로워서 막 24시간 맥도날드에서 밤을 새면서 막 친구랑 막 자아를 찾으면서 내가 누굴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괴로워했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라서. 저는 얼마 전에도 친구랑 얘기하면서 넌 네가 누군지 알겠니?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고민해본 기억이 있다는 게 또 부럽기도 하고 혹시 동생에게 받은 습관은 없어요? 왜냐면 동생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너무 각별하고 휘리 씨의 정말 진정한 소울메이트는 동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동생이 이걸 자주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온 습관 뭐 이런 게 혹시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다. 그냥 제 습관은 동생을 항상 그냥 챙기는 거죠. 뭔가 미리 준비하고 막 해주면 좋아할 거 준비했다가 안 좋아해서 실망하고 그냥 이런 습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든 답변을 끌어보려고 죄송해요. 저 습관 별로 없나? 아닌데? 기억이 안 나요. 네. 질문은 너무 좋았는데 좋았는데. 답변은 얻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힌트를 드렸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동생 덕후예요. 전 동생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너무 동생을 사랑해서 사이좋은 자매가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전 이 자매를 보면서 항상 느낍니다. 근데 이게 뭔가 도를 지나친 느낌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고 느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잘 지내고 있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관객분 네, 쪽에 계신 관객분 먼저 드릴게요. 우선 영화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배우님처럼 좀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배우님은 여러 작품도 촬영하시니까 작품에서 만난 인물에게도 영향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영향을 받으시거나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작품을 한 이후에 뭐 인터뷰라든지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할 기회가 생기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소니 씨랑 이 역할이 얼마나 닮았나요? 어느 부분이 닮았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주로 연기할 때 저랑 이 역할이 얼마나 닮았는지 보다는 얼마나 다른지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얘는 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이 역할로 사는 동안 그 나한테 없는 이걸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남기도 하죠. 근데 오래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력이 쌓여갈수록 작품이 많아질수록 얕아지고 짧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일수록 이 경험이 없어서 그냥 막 여기까지 오고 오래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제 친구들이 느낀 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역할이 지수였었어요.
그래서 진짜 친구들이 너는 지수가 그렇게 좋아? 그냥 맨날 그냥 이러고 앉아서 막 이렇게 계속 지수 생각만 하고 지수를 연기할 때는 세상이 너무 예뻤어요. 막 너무 예쁘다. 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 막 비가 오면 이 촉촉한 날씨 막 너무 이 세상엔 배울 걸로 가득하고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와 막 내가 이 마음을 불태울 너무 수많은 주제들과 인생에 내가 경험해볼 막 이러면서 너무 그 지수가 저한테 너무 예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으로 사는 동안 그 전엔 느껴본 적 없는 그 나 스스로를 예뻐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막 되게 밝고 지수를 하는 동안 친구들이 보는 저도 되게 방방 떠있고 막 기분이 항상 너무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매 어떤 역할을 하면서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의 재미는 그냥 친구들이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좀 재미있죠. 근데 한동안 묻어있다가 또 다른 역할이 오면 이제 그게 싹 빠져나가고 다시 저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때쯤에 다른 역할이 오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사이클이고, 근데 이게 빠져나갈 때쯤에 다음이 없어서 그냥 그냥 맨 전손이로 오면 그게 좀 싫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텅 빈 기분이 들고 허전함, 뭔가 볼품없이 느껴지고 그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지수가 그렇게 좋아요? 라고 그때 물어봤던 기억이 지금 어렴풋이 나는데, 좋아하는 마음은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때 그 마음들이 막 드러났나 봐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는 너무 여러 가지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말한 것처럼 나에게 없는 면, 나와 다른 면까지 표현을 해내야 하는 직업이고, 감정을 너무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시 원래 자연인 상태의 나로 돌아왔을 때 배우들이 가장 느끼는 큰 기분 중에 하나가 허탈함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표현으로는 볼품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고유한 매력을 가장 못 볼 때가 그때이던 것 같아요. 작품에서 갓 빠져나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변에 좋아하는 것들로 혹은 이야기들로 또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간극을 앞으로 전소희 배우가 잘 메워주길 바랄 뿐이에요. 작품할 때 행복한 것만큼 자연인 전소희로서도 언제나 그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저 지금 정신이 아예 혼미해서 되게 솔직하거든요. 네, 이제야 조금 객석도 분위기가 풀렸는지 많이 들어주고 계시는데, 일단 저쪽에 지수 사진 들고 오신 분께 어쩔 수 없이 마이크가 먼저 가겠네요. 저도 지수 캐릭터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 드라마로 입덕을 하게 됐거든요. 전소희 형님. 항상 스크린 속에서 보고 뭐 브라마 TV 속으로 보다가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이쁘시고 너무 감격스럽고요. 혹시 저는 좀 가벼운 질문할게요. 뭐 쉬는 날에 뭐 저희처럼 이렇게 뭐 극장에 와서 뭐 혼자 와서 영화를 좀 보신다든지, 뭐 최근에 뭐 감명 깊게 보고 나서 저 캐릭터 너무 좋다, 뭐 저 배우 너무 연기 잘한다, 뭐 이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뭐 취미생활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혼자 보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그냥 그 극장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본 게 시네큐브에서 가여운 것들을 다시 본 것 같고요. 부산 가서 봤던, 그리고 추락의 부도 봤고, 근데 저는 최근에 저한테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배우가 산드라 힐러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뭐죠? 털복숭이가 토니 헤드만을 봤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 배우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배우 어떻게 연기를 할까? 뭔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실행할까? 막 되게 궁금했는데, 이 배우가 우리나라 배우가 아닐 뿐더러 헐리우드 배우도 아니어서 정보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언제 또 내가 이 사람의 다른 작품을 보게 될까 하고 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칸에서 막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너무 기다리고 있고 추락의 부도 너무 기다리다가 봤는데, 저는 이 배우의 연기가 너무 뭐랄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저를 끌어당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솔직하게 연기를 하는 것 같고 그냥 이 배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락의 해부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전 추락의 해부에서 이거는 궁금한데 그 아이가 현실을 사실 그러니까 시각이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 능력이 볼 수 있는 네, 시각에 영역이 장애가 있는 게 그게 뭔가 어떤 이런 그 부부 관계로 비유되어지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사건의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추락해보 지비가 느낌인데 맞아. 뭐 빨리 답을 하면 은유이긴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그리고 걔가 나오는 건 말하지 못하는 존재 이런 걸 표현한 장치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가 나온 산드라 힐러는 독일 출신의 배우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추락의 해부로 전 세계에 더 많이 얼굴이 알려진 배우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차기작도 지금 곧 한국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산드라 힐러 연기를 소니 씨의 추천을 받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도 빨리 받아볼까요? 이쪽에 아까 계속 손 뜨셨던 분들 질문하시겠어요? 제가 너무 하기 싫어지셨어요? 이쪽만 봤죠. 네. 네. 별 질문은 아니었는데요. 저도 이제 반납을 너무 재밌게 봐서 저는 4개 다 봤는데 반납에서 그러니까 뭐 영화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에서도 계속 도서관에서 일이 벌어지길래 이제 전소니 배우님도 최근에 아니면 가장 자기가 인상 깊게 봤던 책이 혹시 있으신지 네. 저는 최진영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최근에 신간이 나왔길래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좋았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뭔가 이럴 때 되면 되게 엄청난 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최진영 작가님 책이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해가 지는 곳으로를 보고 전 진짜 막 이렇게 울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았고 저는 SF 소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뭐지? 내가 되는 꿈 그것도 좋았어요. 저는 소니 씨 추천 때문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 해가 지는 곳으로는 이름만 들었다가 소니 씨가 엉엉 울면서 읽었다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찌르르 하긴 했지만 역시 배우들이란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덮었던 기억. 좋은 소설이에요. 좋은 소설이고 그 책에 대한 소니 씨와 얘기를 제가 또 리터라는 그 지명을 통해서 얘기를 나눈 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리터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맨 뒤에 계신 관객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팬 이렇게 하는데요. 네, 편지 고맙습니다. 일단 배우정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작품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아까 그 고등학생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거를 기억이 안 나서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했다는 그런 감정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하셔도 돼요. 저도 뭔가 제가 저한테 많이 화가 나고 그런 적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성장할 방법을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런 많이 고민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님이 그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런 방법을 조금 알고 싶어요. 어떻게 모국어가 아닌 언어 이렇게 유창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쫀쫀이 퀴즈 됐어?
근데 그런 방법이 그냥 다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서로 막 항상 물어보고 내가 이걸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따로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매번의 뭐랄까 그 시기가 그냥 한 번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있다가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답을 찾았어도 그게 그 다음번에는 또 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매번 어떻게든 그 상태를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냥 뒷걸음질하다가 발에 채여서 찾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밖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화가 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저는 그냥 왜 기억이 안 나? 그냥 이런 정도였는데 유키 이상은 너무 내 스스로한테 화가 나거나 그런 거라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나면은 그렇게 하지 말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면 화를 내지 말거나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려고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일을 하고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화가 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한테 너무 화를 내고 그래서 저는 저한테 화를 안 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경우도 많은데 내가 나한테 왜 화를 너무 내지? 좋은 자세다. 이게 바로 정신승리예요. 배워야겠어요. 정신이라도 승리하면 좋은 거죠. 어쨌든 네. 승리인데.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는 많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뭐 이런 경우 너무 많지만 화까지는 내지 말자라고 저도 되게 노력하는 중이에요. 내 주변에 모두가 화가 나 있으니까 나라도 내지 말자. 네, 어쨌든 손희 배우의 답변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두 분 타이머 드릴게요. 맨 앞줄에 계신 분들 먼저 드리고 그 뒷줄로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밤낮에서 그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체됐던 그 시집을 혹시 읽어보셨는지랑 그리고 어떤 내용이길래 영화에서 그 시집을 썼는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원래 그 책이 아니었어요. 다른 책이었고 그리고 그 다른 책을 감독님이 선물을 해서 전 다 읽었어요. 근데 촬영을 갔더니 바꿨대요. 그거 안 하고 이걸로 할 거래요. 그래서 하고 못 읽었죠. 그래서 모릅니다. 원래 책도 시집이었어요? 추천해 주셨던. 거꾸로 선 꿈을 위하여가 시집이에요? 아니 네, 시집 네. 아닌 것 네. 같아요. 시집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세이였던 것 같아요. 둘 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읽어보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뒷줄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연락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작품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어떤 자신의 캐릭터를 찾아서 연기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손희 배우님이 하셨던 상상이나 어떤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건 정말 내가 나중에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항상 스스로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저한테 진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창작 욕구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없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나 작가님들이나 어쨌든 창작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진심으로 존경스럽거든요. 그거를 뭔가 뱉어내고 싶은 뭔가가 있다는 게 어떤 감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막 물어봐요. 주변에 그런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마음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최근에 알리아스 그레이스를 다시 봤어요. 전 그 작품 너무 좋거든요. 너무 그 배우가 진짜 눈을 못 떼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알리아스 그레이스 같은 이야기를 모르시겠죠, 여러분? 여자 연쇄살인범의 얘긴데요. 그 연쇄살인범이라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스토리에서는. 아무튼 그레이스 같은 이야기도 너무 좋고, 사실 저는 작품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려고 이 작품들을 다시 진짜 용기 내서 봤거든요. 사실 안 보려고도 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내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번 봐볼까 하고 봤는데 그냥 저 때의 기억들이 되게 스물스물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때 내가 진짜 저 장면 찍을 때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진짜 그냥 머리 이렇게 하나 여기 기대는 것도 얘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기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막 엄청나게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서 했던 제가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그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뀌니까 그리고 저 때의 제가 지금의 저보다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더 잘하는 것들이 있고 모자란 것들이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생긴 것도 달라요. 움직이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나라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연기라서 저는 그냥 최대한 얘가 쉬는 시간 없이 버려지는 시간 없이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요, 그걸로 또 질문하신 것이 답변이 이어질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즈음에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작품에 링크되느냐가 사실 연기이기도 하니까 본인이 쓰지 않아도 그 즈음에 마음이 가는 작품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캐릭터로서 그걸 또 보여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마지막 질문 있으신 분, 저 뒤쪽에 계시는 분겠군요. 제가 마이크 동선을 너무 어지럽게 죄송합니다. 우선 배우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너무 기다려와서 저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최근에 W 코리아 인터뷰에서 나의 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꼴 사납고 약간 건방지다고 느껴졌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가장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약간 상태라고 하셔서 지금은 팬이라는 존재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와 오늘 이 장면이 배우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막 팬들이 있다는 거? 다른 배우들 아니면 어떤 대중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팬들이 있다는 걸 볼 때 저는 부러운 것 같아요. 그냥 신기하고 저 관계가 너무 부럽고 근데 나도 팬분들이 있어라고 인정을 하기에는 그냥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랄까 이름을 붙이지 않고 나의 그 분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되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라는 배우를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졌던 시간들이 한 시절로 기억되는 지나간 일이 될 거라고도 생각해요. 뭔가 뭐 우리가 평생을 함께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있을 때 소중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있다는 게 너무 믿어지지 않고 그냥 저의 작품이 궁금하고
제가 연기하는 것들을 궁금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이 그리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 이걸 보기를 바래서인 것 같아요. 왜 이래? 근데 그거를 봐주기로 막 뭔가 마치 약속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있으면 내가 작품을 만드는 게 조금 덜 무섭고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스스로의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마뜩찮고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기만 한 모습을 보고 막 싫거나 부끄럽고 그럴 때 조금 나를 혼낼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누군가는 여기서 좋은 거를 봤다고 하는데 왜 너가 뭔데 그렇게 나쁘다고만 얘기해? 이렇게 좀 나를 다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시는 대상이 제가 아니라도 그냥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내 시간을 내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가 저는 제가 느끼기에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이 위로가 돼요. 사람들이 아직은 서로 좋은 거를 표현하고 나누고 싶어하는 게 나랑 똑같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것도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약간 지금 저 부끄러운데요. 이렇게까지 너의 팬 아닌데? 이럴 수도 있는데 되게 부끄러운데 저는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무슨 선물을 사오거나 맛있는 거를 사드리는 것보다 솔직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아하시겠지? 진짜로 좋아하실 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맞아. 저는 제가 제 연기가 부끄러울지언정 제가 했던 역할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냥 진짜로 그 시간 동안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랑 같이 얘들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문득 제 지나간 역할들을 불러주시는 분들을 볼 때도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나랑 같이 나를 그 애들로 기억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벅차고 정말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꿈꿨던 일들을 나랑 같이 이 가짜를 믿어주고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이 가짜가 진짜가 되게 만드는 분들이라서 그냥 마냥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사랑을 받는 마음을 조금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제가 기자 일을 하기 이전부터 활동해온 너무 많은 창작자들과 배우들이 있죠. 물론 그들을 다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경력이 초기 단계부터 계속 저랑 같이 시간을 쌓았던 배우들과 감독들에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더 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같이 버티면서 곁에서 다른 일을 하지만 서로 응원해주고 길을 가고 있다는 든든함이 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일을 물론 제가 더 먼저 시작했지만 같은 시기에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배우 친구들을 보면 너무 더 마음이 가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저도 제 자리에서 이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혹은 계속 자기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왜곡 없이 잘 기록하는 역할을 해주고 싶다는 다짐을 항상 하곤 하는데 오늘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 한 번 더 된 것 같아요. 팬분들과는 다른 생각을 저는 조금 하고 있긴 했지만 어쨌든 더 앞으로 저의 팬층을 숨기지 않으면서 팬분들에 대한 기록을 앞으로도 더 잘 쌓아가고 싶어요.
계기고요.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을 손희배우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끝인사를 전달해 주시고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저렇게 작은 역할로 아니면 짧은 시간으로 인사를 드렸을 때부터 제 영화를 봐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 얼굴들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뭔가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그때도 저의 연기를 믿어주시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생수는 보셨겠죠? 얼른 다른 역할로 인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도 용기가 나지 않는 순간에도 다시 이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냥 지금까지처럼 여전하게 저는 오래오래 연기하고 싶거든요. 제가 대스타가 되지 않고 막 대부자가 되지 않더라도 오래오래 연기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응원이 되고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신 시간이 아까우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연기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